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1강이 전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1강이 전북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초극강 전북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초1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3경기 지났지만 그 강원에게 진 경기도 제가 봤어요. 그날은 전북이 골대 맞춘 샷들도 몇 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전북이 좀 무기력한 경기를 했어요. 공수양면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3경기 치른 상황에서 뭐 그 말을 취소할 거냐? 저는 여전히 그 말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유럽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기대를 받던 팀이 기대치에 미달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현상을 배제하고 액면가에 여전히 전력이 어디가 가장 강하냐고 묻으신다면 저는 여전히 전북이 전력은 제일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전북에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왔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4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뭐 티아고 선수라든가 아드리아노 선수가 예전에 정말 K리그 다른 팀들에서 아주 에이스급으로 좋았을 때만큼이 과연 될 거냐. 그리고 이 전북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도 그렇지만은 국내 선수들도 다들 전북 오기 전에는 각 팀들의 에이스 아닙니까? 거의 뭐 에이스 내지는 에이스급 선수들이죠. 지금 당장 올 시즌 들어온 선수들만 보더라도 문선민, 최용준, 한승규 이런 선수들 다 이전 클럽들에서 뭐 날아다니던 선수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북에 그런 선수들이 이제 십수명이 모이게 되는데, 모이면 그 클럽에서 에이스 할 때만큼의 상황은 조금 거기서는 약간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티아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얼마나 올라주느냐가 또 문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북도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최강희 감독이 정말 장시간 어떤 좋은 분위기로서 이끌어왔던 팀이 지금 이제 외국인 감독에게 또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불안 요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전북이 긴 시즌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여러 대회를 다 버틸 수 있고 이런 어떤 스쿼드의 차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북을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장 의원님이 또 끄덕여 주셨어요. 같이 좀 동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전북이 강한 팀인 건 맞는데, 저희가 프리뷰 때도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변화가 있었잖아요. 감독이 바뀌었고 또 새로 추가되어서 영입된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 감독이 뭐 똑같은 최강희 감독의 어떤 철학의 축구를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은 항상 얘기하지만 좀 던져놓고 러프하지만 약간 직선적인 그런 축구를 하죠. 그래서 밀고 들어서 세컨볼 보고 그러면서 조금 빠른 전환이죠. 우당탕 좀 하는 느낌이지만 하지만 밸런스에 있어서는 공수에서 수비 쪽으로 전환될 때는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고 공간을 또 노출하는 그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죠.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최강희의 어떤 닭공 축구랑 제일 다른 부분은 공수 밸런스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짧은 패스의 빌드업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구를 기존에 있던 선수들, 새로 입된 선수 말고 최강희 감독에게 그동안 적응돼 있던 선수들은 그런 축구에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지공 운영 시에 약간 공격 전환이 느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축구는 최강희 감독 시절처럼 던져놓고 두덩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결국은 조직력이 좀 필요해요. 상대가 수비 전환이 됐을 때 조직력으로 지공 시에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려면 기존 선수들도 그 스타일과 템포에 적응해야 되고, 또 조직적으로도 이선과 뭐 측면 풀백 지원이라든지 공격진과의 조직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문선민이든 한승규든 이런 선수들이 또 기존 선수들하고 또 같이 합이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게 길어지면 안 되죠. 그럼 승점 손해를 많이 보겠죠. 길어지면 리그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까먹겠죠. 그러면 제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듯이 올 시즌은 전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확 앞서지는 않을 거다. 지금 춘추전국 시대가 된 이런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전북은 조금 빠른 기간 안에 기존 선수들이 빨리 바뀌어진 시스템과 감독, 또 새로운 선수들과의 어떤 조화, 이것을 빨리 이루어야죠. 기존 선수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장 의원님 지난주에 저 EPL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뭐 기업에서 상품을 파는데 주종목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한두 종목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받쳐줄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느냐. 전북은 그게 가장 그렇죠. 풍부한 팀이면은 뭐 EPL 얘기처럼 그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쌀 감독 체제 아래 변화되는 모습을 쌀 감독. 모 라이스. 예, 예. 변화되는 모습에 적응하기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시즌은 35경기가 남았잖아요. 네. 또 네 팀은 지금 챔피언스리그도 같이 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건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장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적극 공감하는 거는 약간 이 과도기에서 맞춰가는 시간 동안 전북이 승점을 얼마나 까먹느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해야 예, 예, 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전북 초반에는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지만 과도기를 잘 겪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